세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은 사실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원칙적으로 논술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수업 시간 열심히 공부한다면 사실 논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부분들이 논술의 주요 특징이고요. 사실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대학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기부 성적이라든지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 대학은 몇백 대 1을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고 수합도 많이 안 도는 전형이 논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의 대학이 신설되었는데요. 동정여대, 삼육대, 한신대, 서경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서경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논술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교과 60에 논술 4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과로 분류가 되었다가 올해는 논술 70에 교과 30으로 변형이 되어서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의대가 논술을 폐지했고 한양대 에리카가 폐지했고요. 중앙대가 과학 논술 없앴고 논술 100% 대학들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전반적인 메디컬 쪽 논술이 살짝 감소한 대학도 있고 증가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인원은요. 전년도 대입보다 145명 증가를 했습니다. 요 표에 보이는 빨간색 대학들이 신설 대학들이고요. 논술 전형의 신설 대학들이고 파란색 대학들은 딴 거 아니고 제가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복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 구분이 없는데 경기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 서울 지역 캠퍼스 하다 보니까 2개로 적다 보니 파란색 글자로 적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역의 부산대와 인근의 경북대 정도만 지방대학의 논술을 뽑고 있습니다. 메디컬 쪽 정리해보면 이렇게 대학들이 의대부터 약대까지 논술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희망하는 학생들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전반적 인원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학별로 인원을 좀 정리해 보았거든요. 결국은 신설된 대학들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주황색 색깔된 칠했던 부분들이 감소된 대학들이거든요. 전반적인 대학들이 대부분 감소했지요, 많이. 일부 대학들 신설로 인해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학과들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논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립대와 과기대는 이과 쪽만 논술을 보고 있고요. 경기대는 논술을 문과 쪽만 보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논술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좀 늘었습니다. 경희대, 이화여대 등이 논술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외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억하실 부분은 연세대입니다. 논술 100에 최저도 없잖아요. 수능 전에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에 최저가 없지만 역시 수능 전에 논술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그리고 최저가 굉장히 많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인문계열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오른쪽 표에 2개 앞 4에서 2개 앞 5로 살짝 완화가 있고 자연과 수의대 쪽은 변화가 없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과처럼 지리인문, 간호인문, 건축인문, 한의대 인문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전년도와 차이점이고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일부 학과들의 완화가 있고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전년도 탐구를 안 봤지만 올해 탐구까지 반영해서 2개 앞 4 본다는 변형이 있습니다. 서강대가 조금 변화가 큽니다. 3개 앞 6에서 3개 앞 7로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동일합니다. 탐구를 별도로 분리해서 탐 중에 해서 3개 했을 때 수학, 탐 반영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고 인문은 수학 사탐 한 과목 필수 응시, 자연은 과탐 한 과목 필수 응시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가 약대 논술을 안 뽑다가 올해 뽑아요. 그래서 최저가 4개합 5로 설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중앙대 약대가 전년도에 탐구 2개를 반영하는 4개합 5에서 올해는 탐구 하나 반영하는 4개합 5로 변형이 되었다는 부분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홍익대는 교과랑 학종과 동일하게 3개합 7에서 3개합 8로 인문계열 쪽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부산대는 동일합니다. 교과랑 동일하게 경영부터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변화된 부분이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논술이 없었거든요. 올해 신설되어가지고 약대랑 똑같이 3개합 4에 탐구 하나 보는 3개합 4로 새롭게 생겨났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경북대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부 학과들의 체제가 조금 변형이 있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경북대 경우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탐구 포함 3개합 얼마입니다. 그래서 탐구 잘하는 친구들이 경북대에 좀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우리 친구들 많이 선호하는 모바일 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수학, 과탐 합쳐서 원래 합 2였다가 즉 1 필요했다가 1, 2로 이렇게 조금 다소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경북대 논술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논술 시험 유형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상경계열 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문제 중에 수학 문제가 다소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이대,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참고하시면 논술 준비에 도움 되겠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학을 봅니다. 과학 보는 대학들이 일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수학 중에서도 대학별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조금 분류해 보았거든요. 바로 변화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논술 전형에서는 수학 1, 2 공통의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을 하는 것으로 시험을 쳤거든요. 올해는 반영 범위가 수학 1, 2 미적분 기하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통까지 다 반영을 해서 수학 논술을 시험 범위에 넣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일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학 보는 대학들은 많이 없는데 주로 메디컬 쪽입니다. 특히나 경희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2까지 보고 있다는 점이 논술 시험 준비에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술 시험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보고서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년도 문제와 이렇게 해설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일부 대학들은 아직 온라인 모의 논술을 치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등은 현재까지 아직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온라인상으로 시험 보고 각 대학에서 채점을 해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전형에 맞을까, 이 논술에 맞을까 좀 판단하는데 도움되는 지표라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을 만약 준비하시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응시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논술에 대한 준비 전략은 결국은 열심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은. 그래서 각 대학이 발표하는 특히 이 자료 있잖아요. 논술 가이드북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잘 학습하시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하신다면 도움 되시겠고, 보셨던 것처럼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이 여부를 충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수능 시험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논술 시험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치한약수를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 전국 다 할 수는 없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앞에 나왔던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의예과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을 뽑고 있고요. 전형 방법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아까 교과 전형은 교과 80에 학업 역량 평가 20%, 학종은 1단계 4배수에 면접 20% 보고 있고 최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아대 같은 경우는 교과를 10명 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을 10명 신설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된 포인트이고요. 인재대는 교과만 뽑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의학학, 간호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농어촌 학생 그 전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ABC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국어, 수학 전 과목에 과학 2과목만 반영해서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는 교과만 뽑고 있는데요. 1단계 10배수를 뽑고 있고 면접 10%를 보고 있으며 최저는 전년도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됩니다. 울산대 의대가 조금 최저 변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원래 세계합 3이었는데 세계합 4로 조금 다소 완화가 되었고요. 인원수도 살짝 쿵 합치면 6명의 증가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상국립대는 이렇게 교과랑 종합을 많이 뽑고 있지만 사실 합산을 해보면 교과가 압도적입니다. 종합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학종으로 의대를 가기란 몇 개 대학밖에 없구나 인원수가 이렇게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치대는 부산대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은 치대가 없고요. 그 논술을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한의대가 가져갔습니다. 한의대가 논술을 신설했고요. 대신에 교과 전형을 없앴고요. 이렇게 지역인재와 논술로만 선발을 하고 있는 점이 부산대 한의대의 특징이고 두 학과는 최저가 동일합니다. 탐구 하나를 포함한 세계합 4입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최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동의대가 전년도에는요. ABC 과목을 하나도 반영 안 했거든요. 한의대에서요. 올해는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A를 1등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생들 성적이 대부분 올라가겠지요. 입결만 보시고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적이 향상된다는 점이 올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동의대 한의대가 학종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학교 생활 해왔는데 수능이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조금은 도움되는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상국립대, 수의대 마찬가지로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고 종합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최저는 세계합 6입니다. 부산대, 약대, 교과, 종합, 논술 다 뽑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앞선 봤던 대학들과 학과들과 부산대 경우 동일하고요. 인제대, 약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형이 지역인재 1, 지역인재 2, 의학학 전형 3가지까지 나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면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원수가 별로 많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최저는 역시 각 2가 되고 있고요. 이제 4개합 9가 있고 각 2가 있고요. 이제 여기 역시 국어, 수어, 영어 전 과목 보고 있고 과학은 2과목 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대는 영어 안 봤는데 약대는 영어 봅니다. 경성대,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압도적입니다. 종합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세계합 5다. 그리고 그 반영 방법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80%고 ABC 과목이 2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약대 마찬가지로 교과가 13명이고 종합은 한 7명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역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번외로 쓸 수 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쪽인데요. 전반적 특징은 사실은 반도체 쪽에 신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 지스트, 디지스트를 포함한 많은 대학들의 반도체 공학과의 전형들의 신설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학과 전형별로 따라서 1단계 4배수부터 5배수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인문계열 쪽에도 학생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경영계열로 이렇게 5명, 25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부분, 면접이 없다는 점이 유니스트의 특징이고요. 켄텍 같은 경우는 역시 서류 2배수에 면접 50% 보는 전형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좀 신설한 전형이 있는데요. 바로 창의 도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인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형별에 따라서 2.5배수, 2배수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역시 반도체 쪽은 이렇게 정원외로 많은 전형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텍인데요. 포스텍인데요. 포스텍은 주의하실 부분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분류가 되지만 수시 모집의 횟수에는 카운팅이 됩니다. 번외가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점은 이 포스텍이요. 작년에는 그냥 일반 전형 320명 뽑았는데 올해는 1, 2로 분리를 했는데 이 2에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포스텍만 일반 전형 2 전형에 최저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전형들이 3배수에 면접 보고 있는 전형들이 있고 역시 반도체 쪽은 이렇게 1, 2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고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뭐 어머님도 그렇고 막 의치약한 수를 많이 희망하시지만 최근에 많은 대학들에서도 이렇게 공과대학 쪽에 계약학과들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대학들에서 우리 과학 인재를 많이 기르고 있고 입학을 하게 되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동 취업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심 가지시면 우리 아이들 특히나 또 이렇게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긴 시간 동안 조금 간략하지만 수시 모집 요강을 정리해 보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꿈을 잘 이룰 수 있게 많은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계산 시각화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8월 18일 날 수시 전략 설명회 한다 했잖아요. 그 끝난 직후에 저희들이 학교로도 보내고 저희 진로지랑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공개할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내신을 넣으면 주요 대학 30개 대학의 내신이 전부 자동 생성이 되게 돼 있고 그 안에는 또 전년도 지금 아마 70% 컷이 보통 공개돼 있잖아요. 아마 그 점수까지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준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반도체 등 특성화 학과가 1000명이 신설됐다 했잖아요. 1000명이 아니고 2000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 있잖아요. 추가 합격에 의해서 1000명 곱하기 2000명 정도 늘었다. 그래서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아이가 2000명이 늘었구나. 그러면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지겠구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건데 주요 대학들이 최저 학력이 다 낮아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겠지만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럼 내신 성적은 또 올라갈 요인이 있게 최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8월 18일 날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